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풀이 37번째입니다. 어느덧 37번째까지 왔네요. 원리 논리 이제 여러분의 양옆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글자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 봅니다. 기두와 다를 리자. 이 다를 리자는요, 가면이고 이건 두 손으로 가면을 잡고 있는 모양이죠. 본래의 모양과 다르다. 이것이 가면입니다. 여자분들 화장 심하죠. 일명 화장빨이라고 그러는데 화장빨이 심한 사람은 분통이라고도 하죠. 분을 많이 발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것과 날개가 어떻게 돕는다라는 뜻의 글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고와 논리를 유추시키는 거죠. 옛날 분들 생각보다 생각이 깊습니다. 달리 이쪽과 양쪽, 좌측과 우측으로 달리 난 날개가 서로 돕고 있는 데서 도우릭자예요. 즉 이쪽 날개가 퍼덕거릴 때 이쪽 날개는 밑으로 가면 안 되겠죠. 서로 돕는다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서로 달리 이쪽과 저쪽 서로 다른 부분이 돕는 것이 진짜 돕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과 부인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죠. 그런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돕는다면 이것이 돕는 거예요. 도울 수 없을 때 돕는 것이 참으로 돕는 거고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주지 못할 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이 도울익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익선, 익찬 또는 부익이라고 할 때 도울익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세상은요, 도울 수 없을 때 돕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왜냐면요,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건 아무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그렇죠? 사랑은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용서 못할 일이 없겠죠. 용서는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게 용서죠. 아, 저를 용서 못하겠다고요? 예, 다음 글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요, 어떤 글자냐면 칼날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이 칼도라는 부수를 배웠습니다. 그 칼도에 그 번쩍이는 빛나는 어떤 부분, 그것은 칼날이다 해서 칼날인자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자인, 인상, 견인할 때 쓰는데 이때 견인은 그런 견인이 아니죠. 예를 들어 끌견, 인도할 인 하면 견인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견인하다 하면 견인차죠. 그땐 끌견, 인도할 인자지만 이건 견인은 뭐냐? 칼날이 굳건한 부분을 견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칼날은요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빛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윽박지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은요, 혀가 칼날이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심한 칼날은요, 가장 부드러운 칼날입니다. 혀라는 이야기예요. 혀만큼 심한 칼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혀를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조심하느냐고요?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것이 참을인자입니다. 어떻게 참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마음심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심장의 모양을 본딴 거다. 좌심실 우심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정맥과 동맥의 그런 모양을 본딴 글자예요. 그 모양을 본딴 글자다고 이건 칼날이죠. 즉 심장을 칼날로 찌르는 듯한 아픔도 참는 것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참을인자는 결국 못 참을 것을 참는다는 얘기죠. 우리 인내, 인욕, 인종 할 때 인종이라는 것은 참고서 억지로 쫓아가는 게 인종이에요. 굴욕적인 거죠. 중요한 거는요. 옛날 선비들은 참는 집을 하나 집에 장만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양반집 같으면 백인당이라는 당을 하나 세워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는 연습을 합니다. 네, 그래도 참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네, 대변과 소변이죠. 이건 절대 참으면 별로 약이 안 됩니다. 네. 왜 그랬느냐면 이 세상은 참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 둘러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참아야 될 것은 나와의 싸움에서 참아야 돼요. 아침에 마음 먹은 마음, 저녁에 돌아보면 왜 그렇게 형편없이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부터 참고 지내야 되죠. 네. 수많은 걸 참아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칼날을 심장에 찌르는 듯한 아픔도 참으십시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혼인인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계집녀 옆에 인할린. 무슨 이야기죠? 즉 여자가 남자에게 의지하고서 살아가려고 시집을 간다의 혼인인자예요. 이것은 대자리에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이에요. 즉 어떤 안정된 울타리 안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얘기죠. 여자가 안정된 울타리 안에 들어가 누워서 쉬듯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뭐냐? 시집 가는 거다 해서 이게 혼인할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여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자 혼인인을 여자로 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인척, 혼인할 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혼인 혼자는 계집녀 옆에 저물혼이죠. 여자 집에 저물 때쯤 남자가 가서 실제로 남자가 여자 집 가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인할 혼, 이것은 혼인할 인, 그래서 합쳐서 혼인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남자와 여자라는 양극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극이라는 원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월주의가 나올 수 있어요. 한쪽이 양팔저울처럼 어느 한쪽이 기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월한 존재로 보지 말고 마치 음과 양이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해로동열이라는 거 아시나요? 백년해로 할 때 해로라는 게 뭐냐면 저 바닷속에 해로라는 동물, 동열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것은 암컷과 수컷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두 것이 합쳐져야 완전체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년해로 하잖아요. 해로동열이라는 동물이 있답니다. 실제로 봤냐고요?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엠파스나 뭐 네이버나 이쪽을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그쪽을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전하면 안 되죠. 네, 엠모나 네모로 보십시오. 네, 다음도 용어가 되네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것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 어떤 글자일까요? 범인이라는 글자입니다. 호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집이라는 것 알겠죠? 그리고 이거 손으로 뭔가 작대기 같은 걸 하나 양쪽 손으로 뭔가를 잡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무슨 자냐면요. 사람이 집안에서 두 손을 맞잡고 굳게 약속한다 해서 이것이 원래는 삼가하다. 약속한 건 삼가 지켜야 되니까 삼가하다. 삼가하다라는 뜻을 나타냈다가 나중에 방위로 동쪽이다. 동방인이다. 그렇게 만들어낸 글자죠. 결국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지로 나타날 땐 또 이것을 호랑이를 인이라고 그래요. 인시, 인공, 동인할 때 이것은 삼가인자였다. 즉 집안에서 물건을 잡고 굳게 잡듯이 손으로 약속을 했다. 그것은 곧 삼가해야 될 일이다. 약속 함부로 할 일이 아니죠. 삼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삼갈린, 동방인, 범인 이렇게 이 글자가 뜻이 확대 사용된 글자입니다. 약속 조심해야 되겠죠. 가장 큰 약속인 결혼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했으면요, 책임을 지십시오. 남자가 세상에 가장 비겁한 남자가 뭐냐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남자가 가장 비겁합니다. 좀 못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좀 얼굴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병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감을 잃은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뻥치십시오. 뻥치더라도요. 끝까지 추진하는 힘을 발휘하십시오. 호랑이처럼요. 약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할 일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이 토끼토라는 글자죠. 사실 여기서 점을 빠지면 토끼가 꼬리를 잘리고 죽음을 면했다 해서 면할 면자고 이건 토끼토자예요. 토끼의 모양을 고스란히 본딴 자인데 토끼가 가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토끼가 도망쳐 숨었다는 얘기예요. 토끼가 어떤 덫을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숨었다. 그러니까 토끼가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이죠. 그래 편안할 일자예요. 예를 들면 안일하다, 일품, 그 다음 일화. 왜 일화할 때 이 편안할 일자를 넣는지 이해가 되겠죠? 즉 토끼가 도망간 건 어떤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래서 일화라고 하는 거죠. 사실 토끼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수많은 이야기거리에 등장합니다. 우화처럼 등장을 해요. 네. 토끼는 꾀만 기로 소문이 났잖아요. 어쨌든 토끼를 키워보면 알지만 꾀는 별로 없어요. 네. 꾀는 별로 없고 잘 죽는다는 사실만 좀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토끼는요.
뒷다리에 힘이 많답니다. 뒷심이 좋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뒷심이 좋아야 돼요. 처음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참 형편없으면 안 되죠. 뒷심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보는 자는 한일이라는 글자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선비사 밑에 이렇게 생겼죠. 원래 이것이 병호라는 글자, 이렇게 병의 모양과 위에 이 선비사는 뚜껑입니다. 어쨌든 병호라는 글자에 한일을 더 넣은 자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병 속에 좋은 것을 넣어서 오로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 해서 오직일 또는 오직은 하나밖에 없다 해서 하나일, 가진 한일이라는 자예요. 일시, 일의라는 뜻을 가질 때 쓰는 자인데 중요한 거 있죠. 병 속에다가 무슨 편지를 넣고서 무인도에 빠졌을 때 나를 좀 구해줘 하는 마음은 한결같고 오직 뭐예요?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병 속에 넣었다는 것은 이 병이 여러분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에 어느 한 뜻을 가지면 일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결일이라고도 하고 하나의 일이라고도 하는데 병 속에 어떤 하나의 마음을 넣은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연애 편지나 어떤 쪽지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마음 같은 상태를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결 같아야 되겠죠. 시종일관입니다. 처음과 끝까지. 저 처음에 등수 안 좋으니까 끝까지 등수 유지하겠다. 이게 시종일관이 아니죠. 의지에서 시종일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북방임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북방임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배틀의 날실의 축을 감는 그 축의 모양이에요. 날실, 실을 이렇게 감는 축의 모양이에요. 그 축의 모양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엔 이것을 천간으로 보자 해서 천간임이라고도 하고 북쪽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북방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임방, 이민, 임년 할 때 쓰는 자고 이것은 북방으로 쓰이기도 하고 천간으로 쓰일 때는 9번째 간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날줄에 감는 실타래의 모양이다. 그것은 어떤 형태를 싸고 있죠. 그래서 저게 꼭 실타래에 실이 동동 말려있는, 감겨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 글자의 음가는 여러 가지로 나기도 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이 글자는 가스랭이 치자입니다. 이게 그 가시 치자란 얘기예요. 원래 이게 두 개 붙어 있으면 가시극자죠.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쓴 말이 있죠. 일일 부득서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구중형극이라 입 가운데 가시가 돋는다. 그런 말이 있죠. 책을 읽는데 왜 가시가 돋을까? 네, 혓바늘 솟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가시와 칼이죠. 이게 칼도잖아요. 선칼도. 가시와 칼의 특징이 뭐죠? 찌르는 일입니다. 찌를 자. 또 칼로 찌를 척이라는 뜻도 있고 임금의 수라상을 수라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음이 세 가지로 나요. 찌를 자, 칼로 찌를 척, 수라라. 그래 자객. 칼로 찌르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을 자객이라고 그러죠. 척살, 찔러 죽이는 걸 척살이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 이제 수라상 할 때 쓰는 수라라라는 음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찌르는 개념을 가시나 칼로 본 당시의 사람들이 참 귀엽지 않습니까? 탱자나무 같은 가시에 푹 찔려도 봤을 거고 또 칼질하다가 찔려도 봤을 거예요. 야하, 찌르다라는 글자 멀리서 찾지 말자. 이 두 가지 결합시켜 놓자.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명확합니다. 지금도 가시나 칼은 찌르는 데 쓰이잖아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 글자를 이자라는 글자와 헷갈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자는 거물현이 두 개입니다. 거물현이 두 개죠. 그래서 이 글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거물현 두 개를 놓고서 검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검고 어두울 자자입니다. 그런데 검다라는 뜻보다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아득하다라는 뜻이 많아요. 이게 원래 거물현이 아니고 아득할 현자입니다. 가마득할 현자예요. 그래서 현묘하다, 가마득하고 묘한 걸 현묘하다고 그러지 검고 묘한 걸 현묘하다라고는 안 하죠. 거물흑자가 따로 있고 이것은 어둡고 검은 듯한 어떤 상황, 설정 그것을 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자라고 하면 검고 까마득한 형태를 흑자라고 하죠.
이 자자는요,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방자하다라는 글자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버금차자 밑에 마음심. 버금차는 무엇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보다 못하는 걸 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딸림, 버금. 이 버금차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방자한 마음이다 해서 이게 방자할 자자예요. 방자하다, 자의, 광자. 네, 미치도록 방자하는 게 광자죠. 네, 사람 이름 넣으면 좀 안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 있어요. 자기가 으뜸이고 남들은 다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두는 건 방자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가지십시오. 자존심을, 여기서 조는 높일 존자인지 무슨 뭐 어떤 그런 자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 유지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불글자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이자 밑에 실사.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은 붉은 실이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염색 재료가 없었을 당시에 흰 실과 검은 실만 있었는데 붉은색이 툭 튀 나오니까 이 실이라는 얘기예요. 이 차자 이것 지시대명사죠. 이것저것 할 때. 그 다음에 이 실사. 옛날 그 실타래에 있는 그 실을 염색해 놓은 자줏빛을 이야기합니다. 자수정, 자운, 자금, 예를 들어 이때 이건 비단금이죠. 붉은 비단을 자금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금성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줏빛이 그 붉을 적보다 더 붉은기가 자주 자해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붉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우리말과 중국어의 장점이 뭐냐면 미묘한 부분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붉으틱틱하다, 뭐 열불다, 불그스름하다. 그 서양인이 이게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걔네들은 레드 그래놓고서 이제 뭐 핑크는 레드하고 핑크 사이를 레드 앤 핑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이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그스름하고 검붉다, 불구죽죽하다, 이런 식을 쓴단 말이에요.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용어죠. 그래서 한자가요, 붉다라는 뜻도 붉을자, 붉을적, 붉을주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 있어요. 그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미학에서 공부할 때 그 색감 분해해서 색감 나열할 듯이 색 몇 번호 몇 이런 식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혼동되지 말라고 했던 거물자자와 이자자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것이 이자자예요. 이자자는 이렇게 쓰고요. 그 거물자자는 거물현 두 개를 놓는다는 거죠. 이건 이자 밑에 마음심. 이자는 뭐냐? 어리고 어린 것을 끌어안고 있는, 어미가 끌어안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자 이런 뜻이죠. 우리 자선하다, 자애롭다, 자모, 엄부자모라고 그러죠. 엄한 아비와 자애로운 어미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반대입니다. 아비는 무지하게 자애롭고 어미는 무지하게 콩쥐팥쥐 엄마 되고 있죠. 왜 그래요? 남자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들어오질 않아요. 물론 일찍 들어와요. 새벽 2시나 1시쯤.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누가 하고 있어요? 어미가 하고 있죠. 그러니 어미는 엄하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아비가 엄하고 어미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과 양이 맞습니다. 자식 교육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미가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애교 덩어리로 바뀌고 의지가 나약해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장가가고 시집가거든 분담하십시오. 한 사람이 다 하면요, 자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식한테 지식은 부모가 절대 못 가르쳐요. 그러나 가르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버릇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의 윤리성은 부모가 가르치는 거고 지식성은 교육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교육자한테 무엇까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사람은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이 낳았잖아요. 본인이 낳았으니까 본인이 만들어야지. 이왕 공장장이 공장 물건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딴 사람한테 맡겨? 품질 보증을 왜 딴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품질 보증은 품질 만든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텔레비전에 공자가라사대 했는데 거기에 나온 선비한테 선비가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자식은 내 자식도 내가 못 가르치고 남 선비한테 맡긴다. 그러나 버릇만큼은 내가 가르친다. 멋진 말이죠. 이런 말이 멋있는 말이지. 죽어도 못하겠다, 뭐 못해 먹겠다 이러면 안 돼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자는 암컷과 수컷이라는 개념을 나타낼 때 암컷자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차자 옆에 세추, 이 세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다 암컷이요. 왜냐하면 암컷이 훨씬 더 수컷보다 못해요. 이 동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수컷이 더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새치고 전부 암컷이란 얘기죠. 그래서 새 중에서 힘이 약한 암컷을 가리켜 가지고 암컷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새 중에서 이 새처럼 약하다라고 지목하는 새는 전부 암컷이에요. 예를 들어 자웅을 겨루다, 암컷과 수컷을 겨루다는 얘기죠. 수컷웅자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복하다, 암컷에 힘없는 것처럼 엎드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이 암컷자를 만들면서 힘없는 것으로 보았다는데 참 묘한 아이러니컬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개념에서 여자는 힘이 없다고 보았을 때 남자가 도와주고 지켜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 힘이 세다고 믿는 순간 남자는 어떻게 돼요?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연약한 존재예요. 유리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지켜주십시오. 지금 듣고 있는 분이 여자라고요. 네, 그러면 약한 채 하십시오. 절대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요즘 여자들 이럽니다. 남자 웬만하면 패고 다니더군요. 남자는 웬만하면 맞고 다니더군요. 제가 가르쳐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남자들이 어째 여자보다 더 이 강한 맛이 생기겠습니까? 여자분들 온유함으로 대하면 남자는 강한 맛으로 지켜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네, 이번 글자는 술 따르다라는 글자입니다. 과연 술 따르다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은 술병의 모양이고 이건 구기작자예요. 구기작이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국자예요. 국자. 국자의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국자 같은 것으로 퍼내서 따르다 해서 이게 따를 짝자입니다. 예를 들어 작주, 술을 따르다. 작부, 술을 따라주는 여자를 작부라고 그러죠. 그 다음 참작하다. 무언가 술을 더하는 거래. 이게 참여할 참자죠. 참여하는 거. 술잔을 따라 놓은 부분에다 더 술을 따라서 더 붓는 걸 참작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한자는 어원 속에 만들어졌고 그 어원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귀를 안 기울이면 한자는 한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서자서 아자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